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꿈에 나타나는 악마 서큐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영상이 뜸했던 이유는 재정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다루고 있는 실제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비롯해 괴담과 나폴리탄 등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죠. UFO나 초자연적인 현상과 같은 이야기 등 이야기풀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물론 실제 사건은 계속 업로드되고 더해서 영상 개수만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서큐버스와 같은 이야기도 다룰 예정이고 7대 악마와 같은 이야기들도 곧 업로드될 겁니다. 잡소리가 길었네요. 시작해보죠. 서큐버스는 흔히 서브컬처나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박쥐 같은 날개의 선정적인 복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죠. 참고로 같은 성격을 가졌지만 성별만 다른 존재는 인큐버스로 흔히들 목마나 음란막이라고 부릅니다. 서큐버스의 어원을 보면 수쿠바와 수쿠바레에서 기원한 것을 알 수 있죠. 수쿠바는 성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이고 수쿠바레는 밑에 눕는다는 뜻입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이미지나 어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문란함과 타락을 상징하죠. 꿈에 등장한다는 점이나 기력을 빼앗는다는 특징은 동양의 기적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실제로 생겨나게 된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사는 곳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서큐버스가 기록된 최초의 문헌은 14세기 유대인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으로 서큐버스라는 말이 사용된 것일 뿐이고 목마에 관련된 진짜 기원을 보려면 시간을 조금 더 돌려야 하죠. 무려 기원전 7세기까지 말이죠. 고대에 등장한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서적들을 보면 악마 릴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릴리스란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으로 귀신이나 악마로 묘사되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젊은 여자 귀신으로 나옵니다. 카발라의 주요 서적 중에 하나인 벤시라의 알파벳을 보면 최초의 남성 아담의 첫 번째 아내가 릴리스였다고 말하죠. 여기서 릴리스는 익히 알려진 최초의 여성 이브와는 달리 아담에 이어 바로 만들어졌다고 나오고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내게 된 아담과 릴리스는 여느 연인들이 그렇듯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릴리스가 아담에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었죠. 릴리스는 아담에게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항상 너가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누워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이 절정에 달해가던 순간 릴리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실망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릴리스를 잡아오게 했고 릴리스는 이를 악물고 도망쳤다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이야기를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릴리스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 도망친 릴리스가 악마와 놀아나며 악마를 낳았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죠. 사람들은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이 하와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가졌습니다. 파생된 이야기들 중에서 릴리스가 악마와 놀아나 악마를 낳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때 릴리스가 낳은 자식들이 릴림이라는 4명의 여성 악마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서큐버스의 원형이죠. 릴리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서큐버스 역시도 수메르 신화를 바탕으로 두긴 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캐릭터입니다. 여기까지가 서큐버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보고 서큐버스가 등장한 이유를 알 수는 없죠. 서큐버스가 왜 등장했는지는 당시의 시대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 중세 시대는 고대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연적이거나 생리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만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도 몰랐던 시절이니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동시에 국가라는 단위 개념이 확실해지면서 단합력과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중세 유럽 국가들은 하나씩 수메르 신화를 국교로 정하기 시작했죠. 이런 배경에서 지정된 것이 국교이기 때문에 당시 종교가 가지는 힘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종교는 뜬금없이 세워진 국가의 권력도 만들어냈고 시민들을 단결하도록 만들었죠. 더불어 고대에 난무했던 문란함 역시도 종교의 힘으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는 더 나아가 사제와 교황이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도록 만들었고 신의 이름으로 신의 말대로라는 말 한마디면 법도 바꿨죠. 사회의 규범, 질서, 규칙, 해야 될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 전부 종교에 기반했습니다. 서큐버스 역시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죠. 과거 중세시대 사람들은 남성들이 몽정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제가 몽정을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 안 되었기에 결혼뿐만이 아니라 여자와의 관계 자체가 금기시 되었기에 몽정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서큐버스이죠. 서큐버스가 사제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꿈에 등장한 것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니까요. 서큐버스의 등장부터는 몽정뿐만 아니라 관계를 하고도 서큐버스 탓을 하면 그만이었으니 종교인들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덜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대부분은 서큐버스만 알고 있지만 사실 서큐버스는 인큐버스의 파생형입니다. 인큐버스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성형 목마로 여성들의 꿈에 나타나죠. 인큐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은 서큐버스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금욕이라는 것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중세 유럽은 성적인 문란함을 엄격하게 금했죠. 특히 여성의 문란함은 정말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미인상은 가슴이 작고 하얀 피부였는데 이유는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죠. 가슴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숙하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존재들은 아니죠. 지금이야 불륜을 저지르면 욕을 먹고 끝나겠지만 당시에는 타락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야만 했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인큐버스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여인이 꿈속에 악마가 찾아와서 강제로 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변명으로 죄를 피하려 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위층들의 전유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인큐버스와 희생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신비로운 힘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아스왕 전설에 등장하는 멀린이 이런 과정으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그러니까 멀린이 부리는 마법이 사생아라서 가능하다고 봤다는 이야기인데 확실히 중세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보니 현대 눈으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많죠. 강제적인 관계를 한 여성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지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악마한테 당했다고 여기는 게 더 편했겠죠. 가위에 눌리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서큐버스와 인큐버스가 등장한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의 이야기들보다는 좀 근거가 모자라죠. 이쪽으로 전문인 캐릭터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정령 나이트메어죠. 여담으로 사제들은 서큐버스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맡에 우유를 두고 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큐버스가 우유를 사제의 체액으로 착각하고 가져갈 것이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의외의 사실도 하나 있는데 최근 미디어에 등장하는 서큐버스나 인큐버스가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과거 목마들은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악마였으니 중세에서는 좋게 그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보통 노파나 괴상하게 생긴 요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으로 찾아갈 때는 환영을 통해 희생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도록 했고요. 보통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서큐버스와 인큐버스를 다른 존재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3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아퀴나스는 사뭇 다르게 생각했죠. 아퀴나스는 악마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남성에게서 체액을 얻은 뒤 다시 남성의 모습으로 변해 이것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큐버스와 인큐버스를 하나로 바라본 것이죠. 지금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도 많았고 무엇보다 신화나 설화 이야기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하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신화들은 인간의 존재 이유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도를 보면서 포세이돈이 마차를 몰고 있다고 생각했고 벼락을 보고는 제우스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죠.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써왔죠. 비록 방식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과거나 현재나 인류는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이해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특성이 인류의 가장 큰 무기이자 발전 동력으로 볼 수도 있죠. 동시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미스터리로 남아있고요. 꿈에 나타나는 악마 서큐버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